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63호 제1면 기사입니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이하 선택의정서 가입 동의안이 의결되었다. 우리 정부는 2019-3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제2세차 병합 국가보고서의 선택의정서 비준 추진 계획을 명시하였으며 선택의정서 비준에 필요한 연구 실시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2021-1-2월 국무회의 의결을 완료하고 가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 선택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개인진정제도와 위원회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로 근본 비준을 통해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될 것. 개인진정제도는 청원인이 국내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인 집단이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언어푸드)의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진정하는 제도이다. 위원회 조사는 당사국이 협약상 규정된 권리를 중대하게 또는 체계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접수 시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심사 후 논평 및 권고사항과 함께 당사국에 전달하는 제도이다. 향후 정부는 유엔 사무총장의 동 선택의정서 가입서를 기탁할 예정이며 기탁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될 예정이다. 방통위 23 물결표 사인 24년 공익채널 및 장애인 복지 채널 선정.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2년 12월 7일 수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23 물결표 사인 24년 공익채널 및 장애인 복지 채널을 선정, 인정하였다. 공익채널은 방송법 제70조 제8항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방통위가 2년마다 선정하는 채널에 대해 종합유선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이 공익채널 분야별로 1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한 제도로서 2006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또한 장애인복지 채널은 방송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방통위가 인정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채널을 유료방송 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송출하게 한 제도로 2013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이번 심사는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 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방송, 법률, 경영, 시청자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을 구성하여 3일, 2022년 11월 21일 물결표 사인 11.23 동안 진행하였다. 심사 결과 3개 공익성 방송 분야 중 사회복지 분야에는 다문화TV, 소상공인방송, 육아방송, 한국직업방송 과학문화진흥 분야에는 사이언스TV, 아리랑TV, 토마토 클래식 교육지역 분야에는 EBS 플러스 1, EBS 플러스 2, EBS 잉글리시, MBC 넷을 각각 공익채널로 선정하였으며 복지TV를 장애인복지 채널로 인정하였다. 이번에 선정, 인정 된 채널들의 유효기간은 2년, 2023년 1월 1일 물결표 사인 2024.1이 30일 이며 방통위는 해당 채널들이 제출한 계획서 및 인정 권고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공익채널 분야 다변화 및 장애인 정보 접근권 강화 등 심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 채널 선정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이 구현되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미디어 복지 제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선정된 채널들이 보다 유익하고 공적인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권위 당사자 및 가족 관점의 정신장애인 언론 방송 드라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도환 이하 인권위는 12월 7일 수 오후 2시 인권위 10층 배움터에서 한국조현병회복협회와 공동으로 당사자 및 가족 관점의 정신장애인 언론 방송 드라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 이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권위는 2022년 정신장애인 편견 해소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조현병회복협회와 함께 제2기 정신장애인 모니터링단 정신장애인 당사자 13인, 가족 2인을 선발 구성하여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초래하거나 혐오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언론 방송 기사와 영화 드라마를 모니터링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신장애인 모니터링단이 제2기 활동 결과와 모니터링 대상 관련 피해 사례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김혜민 YTN 라디오 PD, 김민호 한국일보 기자, 이주현 한겨레 신문 기자, 류미래 푸른 영상 감독 등 언론 영화 관계자와 정재형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송강식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 의사, 박종원 마포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장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각계의 의견을 발표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우리 사회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방문. 12.7 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주 푸르메 여주팜을 방문해 장애인 근로자들이 스마트팜에서 일하는 현장을 살펴보고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립 운영 과정의 경험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설립된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국 585개소은 그간 장애인 중에서도 더 취약한 중증 발달 여성 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터로서 역할을 해왔다.
장애인 근로자 1.3만 명 근무, 중증 78.7%, 발달 55.7%, 여성 37%. 푸르메 여주팜, 대표, 김병두, 은공공, 여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과 민간 중소기업, 푸르메 소셜팜, 이 공동 출자한 1호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마트팜을 주 업종으로 하는 장애인 고용기업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한국형 장애인 고용기업 모델로 자리잡은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기업의 참여를 통해 전국에 설립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정책 당사자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장관의 특별한 관심으로 추진되었다. 이날 이 장관은 발달장애인이 재배하는 방울토마토를 함께 따보고 장애인들이 일하면서 어려운 점이 없는지를 살펴본 후 푸르메 여주팜 설립 및 지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푸르메 여주팜 대표이사와 공동 출자한 여주시 부시장, 조정아,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사장, 탁현수, 생산품을 구입하여 판로 확대에 기여한 SK하이닉스, GS리테일이 함께 했으며 발달장애인 근로자 2명과 그 부모님도 회의에 참석했다. 김병두 푸르메 여주팜 대표이사는 발달장애인 일터로 스마트팜을 기획하고 추진한 푸르메재단, 발달장애인 부모의 토지기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여주시, 지역난방공사의 공동출자 그리고 SK하이닉스와 GS리테일의 도움을 통해 본인 사업장과 같은 모델이 가능했다라고 밝히면서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판로가 중요하며 향후에는 컨소시엄형 표준 사업장을 중소기업에 한정 짓는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역시 밝혔다. 한편 근로자 부모들은 토마토 같은 식물을 만지며 일을 하니 아이가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일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라고 큰 만족감을 표시했고 발달장애인들이 이곳에 채용되면서 지방에서 이사 온 부모들이 많은데 전국적으로 이런 장애인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바람 역시 전달했다. 이 장관은 민간, 지자체 등 여러 주체와 협력해 장애인 표준 사업장 같은 좋은 중증장애인 일자리가 전국 곳곳에 만들어지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면서 또한 23년부터 대기업이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에 참여, 현,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을 상향, 총 구매액의 0.6% 0.8% 하여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판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의 고용 촉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3년도 장애인 고용정책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라고 하고 내년도 2월에 발표될 장애인 고용정책의 중장기 계획인 제6차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오늘 들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네이버 웹툰, 시각장애인도 감상 가능한 베리어 프리 웹툰 첫 발됐다. 글로벌 1위 스토리테크 플랫폼 네이버 웹툰이 시각장애인의 웹툰 감상을 돕는 AI 기술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웹툰은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 매우 어려운 콘텐츠에 속했지만 네이버 웹툰의 의미 있는 도전으로 인해 향후 이미지형 콘텐츠 전반의 감상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네이버 웹툰은 5일 열린 정보 접근성 기술 및 노하우 공유 행사 제10회 2022 널리 세미나, 현재를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의 접근, 비앙드 나우, 액세스 투 더 뉴 월드, 웨비나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웹툰 대체 텍스트 제공 기술을 처음 공개했다. 네이버 웹툰이 업계 최초로 베리어 프리 웹툰 서비스를 시작하면 무장애 콘텐츠 확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웹툰은 완결 및 연재 중 회차 약 18만 개의 웹툰 대체 텍스트를 적용해 내년 1월 베리어 프리 웹툰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베리어 프리 웹툰 베타 서비스는 우선 한국어에만 적용되며 향후 서비스 언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네이버 웹툰은 웹툰이 대중문화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하면서 소외된 이용자 없이 모든 이용자가 웹툰을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체 텍스트 자동 제공 기능 개발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이날 시각장애인들의 웹툰 감상을 위한 작지만 큰 진전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윤승섭 네이버 웹툰 기획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용자를 나누지 않고 모든 사용자라는 관점에서 고민을 이어간 결과 어렵지만 시도해보자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서비스 기획 의도를 밝혔다. 시각장애인에게 웹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웹툰의 이미지 정보를 텍스트 정보로 변환시키고 이를 다시 청각 정보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네이버 웹툰은 수천 개에 달하는 완결된 작품들과 매주 새롭게 추가되는 수백 개 회차의 이미지 정보를 빠르게 텍스트 정보로 변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 집중했고 1년여의 연구 끝에 AI를 활용한 웹툰 대체 텍스트 자동 제공 기술을 개발했다. 텍스트 정보를 청각 정보로 변환시키는 과정은 스마트폰 운영체제 OS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보이스오버, 나톡백, 톡백 기능으로 실현 가능하다. 웹툰 대체 텍스트 자동 제공은 크게 컷 나누기, 대사 영역 추론, 대사 추출, 대사 순서 결정의 4가지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네이버 웹툰이 활용한 기술은 OCR, 옵티컬 캐릭터 리더, 광학 문자 인식, 과 웹툰 오브젝트 디텍션, 워톤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이다.
웹툰은 대부분 세로로 긴 스크롤 방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한 회차의 이미지 크기가 굉장히 크다. 따라서 대사 영역을 추론하고 텍스트를 추출하는 과정에 앞서 컷 나누기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사, 말풍선, 컷 라인이 훼손되지 않게 컷을 잘 나눠야 이후 대사를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다. 네이버 웹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컷, 말풍선, 대사 영역 등을 추론하는 웹툰 특화 객체 탐지 기술 웹툰 오브젝트 디텍션을 개발했다. 컷 나누기 이후에는 웹툰 오브젝트 디텍션을 이용해 대사 영역을 추론한다. 웹툰은 스토리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특성 때문에 말풍선의 순서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하며 말풍선과 말풍선 밖의 대사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건물 간판처럼 배경에 삽입된 텍스트가 대체 텍스트에 포함되면 스토리 전달을 방해할 수도 있다. 범용적인 OCR만으로는 서로 다른 말풍선과 컷의 단어를 하나의 문장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발생해 대사의 순서가 섞이는 결과가 발생한다. 네이버 웹툰은 웹툰 오브젝트 디텍션으로 대사 영역을 먼저 추론하는 작업을 진행해 이 같은 오류를 줄였다. 웹툰 오브젝트 디텍션을 통해 추론한 대사 영역의 OCR 결과로 텍스트를 추출하고 추론한 말풍선과 컷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 대사 순서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웹툰 대체 텍스트가 완성된다. 네이버 웹툰은 대사를 누가 했는지 알 수 있는 화자 추론 기능과 대사가 없는 컷에도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기능을 개발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삼고 있다. 김대식 네이버 웹툰 AI 리드는 대체 텍스트 제공은 네이버 웹툰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기술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네이버 웹툰은 장애나 언어 등의 장벽 없이 누구나 웹툰을 창작하고 감상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글로벌 1위 스토리테크 플랫폼으로서의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